안녕하세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물리치료사 오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맥켄지 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컨텐츠를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맥켄지 운동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번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들의 주제가 사실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맥켄지 운동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신전 운동의 효과는 그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신전을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하는 등의 단점에 대한 주제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따져보니까 제가 맥켄지 운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겁니다라는 설명을 해드린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맥켄지 운동에 대해서 로빈 맥켄지가 직접 대중들을 위해서 쓴 책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100년허리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런 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로빈 맥켄지에 대한 책이라든지 논문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원서 자체를요. 그런데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일반 대중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소개한 책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 가져온 책의 제목은 통증 없는 삶을 위한 7단계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로는 아직 번역서가 없어요. 2000년도에 만들어졌다가 2014년도에 정보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정리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일단 객관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약간 사족을 낼 거예요. 제 개인 의견을요. 그 부분 뭐 듣고 싶은 분은 듣고 아니면은 이 책의 내용만 잘 흡수를 하셔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가장 듣고 싶어 할 만한 허리에 대한 맥켄지 운동은 이 책의 5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의 5장에서 일반 지침과 주의사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맥켄지 허리 운동 프로그램은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4가지는 신전 운동이고 마지막 3가지는 굴곡 운동입니다. 허리와 관련해서 신전은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젖히는 운동을 의미하고 굴곡은 앞으로 굽히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통증 완화를 위해서 운동을 할 때는 통증의 가장자리 혹은 통증이 살짝 느껴지는 곳까지 지점까지 운동한 뒤 압박을 풀고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반면 잃어버리는 움직임을 되찾거나 뻣뻣함을 줄이기 위해서 운동을 할 때는 최대한의 움직임을 확보해야 하며 이 경우 통증이 꽤 느껴지는 범위까지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운동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자세 교정과 올바른 자세 유지가 따라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의 소단락에서는 이러한 운동은 단지 맥켄지 메소드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볼게요. 분명히 맥켄지 운동은 통증과 뻣뻣함을 없애거나 크게 줄여줍니다. 그러나 맥켄지 메소드는 단순한 운동 이상입니다. 또한 운동 자체도 단순히 신전 운동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반대인 굴곡 운동도 포함합니다. 맥켄지 메소드는 허리와 목 통증 환자에게 척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특히 잘못된 앉기, 서기 자세가 어떻게 자신을 해치고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허리, 목 통증 환자가 일상생활 습관을 교정하여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보이네요. 맥켄지 메소드의 또 다른 특징은 운동이 단순히 통증과 뻣뻣함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증이나 뻣뻣함을 중심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중심화란 정상이 척추 중심부나 그 근처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초 부위보다 중심부 통증이 대체로 훨씬 더 견딜만하기 때문에 정상이 중앙으로 모이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심해지더라도 이는 좋은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 아래쪽, 심지어는 발까지 말하는 거예요. 뻗어내려가는 허리 통증이 허리 중심부로 국한되거나 오른쪽이나 혹은 왼쪽 요추 부위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척추 중심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중심화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해당 환자에게 운동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운동을 따라하는 독자라면 반드시 이 희망적인 효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전 세계 의료 전문가들은 중심화가 좋은 회복 경과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는 재발견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운동이 효과적임을 의미하고 전문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도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운동을 일정 기간 시행을 했을 때 통증이 중심화된다면 여러분은 건강 전문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성공적으로 치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이동을 할게요. 통증의 강도와 통증의 이동이라고 하는 단락인데요. 맥켄지는 이미 밑에다가 주의사항을 좀 적어놨네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읽으세요 하면서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운동을 할 때 관찰할 수 있는 주요 효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운동으로 증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거의 즉시 일어나기도 하고 1주에서 4주 동안 서서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둘째, 운동이 통증의 강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셋째, 통증이 평소 느끼던 곳에서 다른 부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증상이 먼저 위치를 바꾸고 그 다음 강도가 줄어들며 결국 완전히 없어지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통증은 여러 방식으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발생 빈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통증이 생기기 전에 더 오래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통증이 시작되기 전까지 더 멀리 움직일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속적이던 통증이 간헐적인 통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섯째, 통증이 중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증이 보다 견딜만한 유형으로 바뀌는 것일 뿐 아니라 맥켄지 운동을 통해 좋은 결과가 예측된다는 뜻입니다. 위 모든 개선, 즉 6가지 말하는 거예요. 자, 위 모든 개선들은 각각 당신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운동 프로그램이 당신에게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려면 통증의 강도나 위치 변화를 면밀히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증이 평소 느끼던 부위에서 척추의 정중선으로 이동을 한다면 이는 당신이 올바르게 운동하고 있으며 맥켄지 운동 프로그램이 당신에게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통증이 말초화된다면, 자, 이 말은 허리에 있던 통증이 이제 허리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다리로 퍼져나가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반면 통증이 말초화되게 하는 활동이나 자세는 피하십시오. 또한 엉덩이나 다리 쪽의 통증을 악화시키는 활동 자세도 피해야 합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통증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통증 증가는 흔하게 예상되는 반응입니다. 계속 연습하면 통증은 빠르게 줄어들어 적어도 운동 시작 전의 수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통증의 감소, 적어도 이제 원래 수준으로의 감소 말하는 거예요. 통증의 감소는 보통 첫 번째 운동 세션에서 발생합니다. 첫 세션 이후의 어느 세션에서든 통증 감소에 이어 통증의 중심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통증이 더 이상 바깥으로 퍼지지 않고 정작 정중선에서만 느껴질 때 통증의 강도는 2, 3일 안에 빠르게 감소할 겁니다. 1주에서 4주 사이에 통증은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초기 통증 증가 이후 통증이 계속 악화되거나 척추에서 더 멀리 퍼진다면 말초화 말하는 거죠.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즉 운동 직후 증상이 훨씬 악화되고 그 증상이 하루 종일 계속된다면 더 이상 운동을 계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운동 중에 무릎 아래 다리 쪽 증상이 처음 생기거나 안 아팠던, 그러니까 허리 다리 밑으로는 안 아팠던 사람이 운동하고 나서 다리 밑으로 통증이 뻗쳐나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증상이 처음 생기거나 이미 있던 무릎 아래의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도 운동을 중단하십시오. 증상이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거의 계속되어 왔다면 이틀이나 3일 만에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네요. 이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의료 전문가가 이전에 알려주었던 다른 운동은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모든 헬스장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 등도 중단해야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몸이 익숙하지 않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지속하면 이러한 통증은 며칠 내에 사라집니다. 저는 환자들이 새로운 통증을 전혀 호소하지 않으면 그들이 충분히 운동을 하지 않았거나 자세 교정에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의심을 합니다. 새로운 운동이나 새로운 자세는 일시적인 새로운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보다 보면 핵심적인 내용만 착착착착 추려서 좀 보려고 하는 특징들 있죠. 근데 여기 이분도 그런 것들이 많이 봐서 그런지 주의사항을 좀 말해놨어요.
특정 운동 설명을 대충 훑어보거나 사진만 보고 운동을 배우면 시간은 1, 2분 아낄 수 있겠지만 회복은 몇 주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운동은 하루에 6번에서 8번 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만 하면 어느 정도 이득은 있을 수 있으나 규정대로 자주 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칩니다. 여기까지가 주요 내용이고요. 이제 운동 파트로 한번 내려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맥켄지 이제 운동이에요. 특히 오늘은 신전 운동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1단계는 바로 엎드려 눕기입니다. 이것은 허리를 위한 맥켄지 첫 번째 운동입니다. 임산부 환자에게 이 운동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운동 세서는 하나 이상의 운동을 반복하는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다른 맥켄지 허리 운동을 심한 통증 없이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매번 운동 세션을 할 때 허리 운동 1로 시작해서 허리 운동 2를 이어서 해야 합니다. 지금 하는 운동이 제일 먼저 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엎드려 누워 팔은 몸 옆에 두고 곧게 펴지만 힘은 빼야 합니다. 머리는 한쪽으로 이렇게 돌린 상태여야 합니다. 이 자세로 2에서 3분간 유지하면서 심호흡을 하고 허리, 엉덩이, 다리 근육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런 완전한 이완이 없으면 관절에 생기는 뒤틀림을 없앨 수 없습니다. 허리 운동 1은 주로 급성요통에 사용됩니다. 사실 이 운동은 맥켄지 방법에서 응급처치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운동은 각 세션 시작 시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번이래요. 자, 하지만 원한다면 더 자주 해도 됩니다. 운동 세션은 하루에 고르게 6번에서 8번 배분해야 하며 약 2시간 간격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이건 모든 운동이 다 비슷하다 보면 돼요. 맥켄지 운동은 거의 대부분 2시간 간격인데요. 하루 6번에서 8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잠자는 시간 있잖아요. 그걸 빼고 낮 시간 동안에 해보면 계산해보면 대충 그 정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시간마다 계속 2시간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허리 운동 1은 허리 운동 2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2단계입니다. 허리 운동 2. 엎드려 팔꿈치로 상체 세우기. 허리 운동 2는 반드시 허리 운동 1을 마친 후에 해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엎드린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 운동 역시 임산부에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팔꿈치를 어깨 밑에 두고 팔뚝으로 몸을 지탱합니다. 운동 1과 마찬가지로 심호흡을 몇 번 한 후 허리, 엉덩이, 다리 근육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야 합니다. 이 자세를 2에서 3분간 지속합니다. 운동 2는 주로 급성요통에 쓰이며 운동 1과 마찬가지로 응급처치 운동입니다. 또한 만성요통이나 반복적인 요통 환자에게 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2는 세션마다 1회 실시하고 하루에 6번에서 8번 실시합니다. 만약 이 운동을 할 때 급성 심한 통증이 증가한다면 팔꿈치를 몸에서 더 멀리 벌려서 상체를 조금 낮추어서 통증을 견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또는 가슴 밑에 베개를 잠시 받쳐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6장에 설명하는 방법으로 해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6장에 대한 부분은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맥켄지 운동에 대한 운동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장들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해놨는지도 좀 알려드릴게요. 주의사항들이 생각보다 더 있어요. 허리 운동 2는 허리 운동 3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3단계입니다. 허리 운동 3. 누워서 팔로 허리 젖히는 단계네요. 자, 이 운동을 처음 할 때는 반드시 운동 1과 2를 먼저 한 후에 시작합니다. 임산부는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머리는 옆으로 돌리지 말고 정면을 향합니다. 손은 어깨 밑에 두고 팔굽혀펴기 자세를 준비합니다. 이제 허리 운동 3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팔꿈치를 펴서 골반 위쪽으로 상체를 통증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들어줍니다. 이때 골반, 엉덩이, 다리의 힘을 완전히 빼서 늘어뜨려야 하며 허리가 아래로 자연스럽게 처지도록 해야 합니다. 상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1에서 2초 유지한 후 다시 내려옵니다. 반복할 때마다 상체를 조금씩 더 높이 들어 올려서 세션 마지막 반복에서는 팔을 완전히 펴고 팔꿈치를 잠근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팔을 펼 때마다 1에서 2초간 처짐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몸에 완전 힘을 빼야 이렇게 쳐줄 수가 있어요. 자, 통증이 줄어들거나 통증이 중앙으로 모인다는 느낌이 든다면 더 오래 유지해도 좋습니다. 아까 말했던 거 중심화 증상 말하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속으로는 압력을 가한다, 압력을 뺀다. 즉, press on, press off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면 리듬을 유지하고 적절히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고 하면 이게 팔꿈치를 이렇게 쭉 뻗었잖아요. 이때가 press on, 즉 압력을 가하는 거고요. 1, 2초 동안 유지할 때 힘 빼는 거예요. 자, 그때가 press off, 압력을 뺀다라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허리 운동 3은 급성요통에서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응급처치법입니다. 또한 허리의 뻣뻣함을 치료하고 완전히 회복한 후 요통 재발을 예방하는 데도 쓰입니다. 통증이나 뻣뻣함을 치료할 때는 세션마다 10회씩 하루에 6번에서 8회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운동 3에 반응이 없거나 통증이 심해진다면 이것도 또 6장의 지침을 또 따라라고 하는데 6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이런 운동들 시행했을 때 나빠졌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해라 이게 있거든요. 이건 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단 통증이 사라진 대신 허리 중앙으로 모여서 자, 이 말은 중심화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위에서 강해졌다면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던 통증이 조금 모인 거예요. 가운데로 왔어요. 근데 통증이 약간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도 중심화가 맞다라고 했어요. 자,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는 좋은 반응이므로 계속 운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단계입니다. 허리 운동 4. 서서 허리 젖히기. 요거 이제 많이 여러분들 아마 써보고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서서 발을 약간 벌립니다. 두 손을 허리 뒤쪽에 대고 손가락은 뒤로 향하게 둡니다. 이제 허리 운동 4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임산부는 이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신전 운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능하면 임산부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임산부들은 가능하면 좀 다른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허리를 최대한 뒤로 젖히되 이때 무릎은 반드시 곧게 펴야 합니다. 이 자세를 1에서 1초 유지한 후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반복할 때마다 조금씩 더 멀리 젖혀서 마지막에는 허리가 최대한 뒤로 젖혀지게 합니다. 급성 통증이 있을 때는 눕는 자세로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운동 3 대신 이 운동 4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 효과는 운동 3보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들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4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운동 3이 더 좋아요. 요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더 덧붙여 드릴 거라고 했죠. 그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경우 운동 3을 하듯 세션당 10회, 하루에 6번에서 8번 반복을 해야 합니다. 완전히 회복한 후에는 허리 운동 4가 재발 방지의 핵심 운동이 됩니다. 앞으로 숙이는 자세로 일할 때 주기적으로 운동 4를 해주신다면 통증이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누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2시간마다 누워서 하는 운동, 즉 세 번째 운동 있죠, 세 번째 운동. 자, 운동 3을 꼭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까 말했죠, 이 4번 운동이 3번 운동보다 효과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누워서 하는 운동이 더 좋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아까 전에 오늘 설명드린다고 하는 신전 운동 4가지인데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제가 분명히 예전에 앉아서 하는 맥켄지 신전 운동은 없다는 주제로 한 2개의 컨텐츠를 제작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로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앉아서 하는 신전 운동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서서 하거나 가능하면 누워서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요가 아니죠. 강조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로빈 맥켄지가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맥켄지 운동을, 특히 신전 운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 맥켄지 책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맥켄지 메소드, 맥켄지 운동은 신전 운동만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소개한 운동이 7가지거든요. 그 중에 오늘 4개만 소개하는 건데 4개는 신전이고 이후에 소개할 동작 3개는 사실은 굴곡 동작이에요. 맥켄지는 신전 운동을 통해서 허리가 낫는 것을 발견한 후에 이걸 밀어붙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른 동작을 통해서 낫는 환자들을 발견을 하고는 그에 맞춰서 다양한 운동들 또한
개발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맥켄지 운동하면 신전운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너무 오해를 받아서 본인들 자체도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맥켄지 운동하면 신전뿐만 아니고 다른 운동도 있다는 것들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제가 그동안 신전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서의 영상들을 좀 많이 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전운동을 통해서 나은 분들이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공격적인 질문들도 사실은 좀 들어오기는 하는데, 신전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낫는 동작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논문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이제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맥켄지 학파든 맥켄지 학파가 아니든 간에 다양한 요통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쓴 논문들을 보면은 신전운동이 가장 다른 운동들, 이제 방향성에 대한 운동들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DP, 그러니까 디렉셔널 프리페런스라고 부르는데, 허리 통증 환자가 특정 방향으로 운동을 했을 때 낳는 이 선호도에 대해서 신전운동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보통 한 7-80% 정도는 돼요. 하지만 나머지 20-30% 정도는 이제 굴곡이라든지 측방변이라든지 이런 회전이라든지 다른 운동들을 통해서 낫거든요. 근데 이 다른 운동들을 통해서 낫는 환자들은 신전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밝혀드렸듯이 오히려 회복 기간이 더 늦어진다든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결과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신전 운동만이 꼭 허리 디스크에 좋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맥켄지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행을 하실 때 이것 하나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이 말초화라고 하는 증상, 그리고 이제 회복된다고 하는 중심화라고 하는 증상 또한 완벽한 개념은 아니에요. 예, 이 중심화라고 하는 개념도 전체 요통 환자, 허리 디스크 환자의 약 40%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심화를 사실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도 질문하시더라고요. 중심화 없이도 요통이 방사통으로 가는 이런 말초화되어 있는 방사통이 낫기도 하나요? 물어보는데 예, 됩니다. 실제로 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중심화가 없이 낫는 환자분들도 좀 많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운동을 시행을 하기에 앞서서 만약에 운동을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을 할 때 만약에 중심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완전히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통증이 특별하게 증가되는 게 없다 하면 신전 환자들이 낫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한번 호전되는가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심화 없이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맥켄지 운동을 했을 때 반대로 이번 책 내용에서도 밝혔지만 말초화가 진행을 된다든지 통증의 강도가 더 심해진다라고 하면 당신의 허리 디스크 상태가 매우 나쁘거나 또는 방향 선호도 DP라고 하는 것이 전혀 반대 개념에서 있는 환자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전으로 낫는 게 아니고 굴곡이나 회전이나 측방 변이를 통해서 낫는 환자일 수 있다는 것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시행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 다음 동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보면 이 운동을 했는데 더 아파지거나 안 되는 사람을 6장에서 밝혀드릴게요 한 내용이셨잖아요. 그 부분도 다음 시간에 한번 밝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